서울의 상록고등학교는 늦은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3학년 교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죠. 그 불빛 아래에는 18살 서진이 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문제집을 풀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고요한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서진은 긴 하품을 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벽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자율학습이 끝난 지 1시간이 넘었고 교실에는 서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풀다 만 수학 문제집과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영어 단어장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서 꺼낸 김밥 한 줄이 반쯤 남아 있었죠. 아, 내일 시험인데. 서진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능까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서진의 하루는 문제집과 시험지 사이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교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불빛은 비상구 표시 등 녹색 불빛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소리만이 고요한 학교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정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경비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옮기며 그곳을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김영수 경비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가요. 서진의 목소리에 김영수는 고개를 돌렸죠. 50살이 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던 김영수는 말없이 일어나 정문으로 향했어요. 수고하세요, 아저씨. 김영수는 대답 없이 열쇠로 정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제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고 서진은 몸을 숙여 인사한 뒤 학교 밖으로 나섰어요. 김영수의 무뚝뚝한 표정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미소나 대화는 거의 없었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서진의 뺨을 스쳤어요. 집까지는 20분 정도 걸었죠. 늦은 밤이지만 학원가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날의 끝에는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는 김영수 아저씨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던 서진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치 미래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것 같았죠. 아침이 밝았고 서진은 또다시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 위 문제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죠. 야, 어제 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며? 친구 민수가 서진의 책상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영어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어. 그럼 또 김영수 아저씨가 문 열어줬겠네. 그 아저씨 참 무서워 보이지 않냐?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밤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경비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늘 무표정한 얼굴,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말없이 정문을 여는 모습이었죠.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외로워 보여. 항상 혼자 있잖아.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른 친구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아저씨 전직 군인이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더라. 에이, 또 소문이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진짜라니까. 우리 사촌 오빠가 이 학교 나왔는데 그때도 그 아저씨 있었대.
예전에 뭔가 큰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김영수 아저씨에 대한 소문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들어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가 과거의 범죄자였다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가족 비극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 않지? 서진이 문득 궁금해졌어요. 야, 너 그 무서운 얼굴에 뭘 물어보겠어? 게다가 말도 거의 안 하잖아. 수업 종이 울리고 친구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김영수 아저씨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서진은 창가에 서서 학교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는 김영수 아저씨가 보였죠. 혼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저렇게 항상 혼자일까?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저씨도 그런 질문을 원치 않을지도 모르죠. 그의 과거나 사연을 굳이 들춰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서진은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어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피로가 몰려왔고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교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매일 밤 이렇게 혼자 있겠지.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불이 꺼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경비실에 혼자 남아있는 김영수 아저씨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텔레비전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서진은 알지 못했죠. 시간은 자정을 넘겼고 서진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학교는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1층에 도착하자 여전히 경비실의 불빛이 켜져 있었죠. 아저씨, 저 이제 가요. 김영수는 평소와 같이 말없이 일어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은 문득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평소처럼 인사만 했죠. 수고하세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진의 일상은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생활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학년 교실의 불빛 아래에서 서진은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늦은 밤 학교는 고요했습니다. 자율학습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죠. 서진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고개를 책상에 기댔어요. 그저 5분만 눈을 붙이고 다시 공부하려는 생각이었죠. 눈을 감으면 안 돼. 영어 구문 20개는 더 외워야 하는데. 중얼거리는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죠. 피로에 지친 서진은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진은 이상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코를 자극하는 이상한 냄새였죠. 서진은 몽롱한 정신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때 서진은 깨달았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냄새였죠.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뭐지? 교실 밖으로 나가 복도를 바라보니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불빛인 줄 알았죠. 하지만 순간 그것이 불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길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 화학실 쪽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죠.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온몸을 덮쳤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곧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화재 경보. 서진은 복도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향해 달려갔어요. 유리를 깨고 빨간 버튼을 눌렀죠. 순간 요란한 경보음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였어요. 불이야, 불이야. 서진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기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눈이 매워졌죠. 서진은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빨리 밖으로 나가. 비상구를 통해 학생들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달려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화들짝 놀라 학생들을 이끌고 있었죠. 순식간에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서진은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죠. 민지가 오늘 자율학습실에 있었어. 서진의 친구 민지는 오늘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달리 2층 자율학습실에 있었죠. 불이 난 화학실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민지 봤어? 자율학습실에 있었다던데. 서진은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죠. 모두가 자신의 안전에 급급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어요. 서진은 마스크를 입에 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민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민지 못 보셨어요? 2층 자율학습실에 있었는데. 서진은 국어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곧 도착할 거야. 너도 빨리 밖으로 나가렴. 하지만 서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지의 가방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아직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서진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죠.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와중에 누군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서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영수 아저씨였어요. 손에는 커다란 소화기를 들고 반대편에는 물통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향해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아저씨. 서진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요란한 화재 경보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자고 있던 학생들은 잠옷 차림 그대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책가방을 매지도 못한 채 뛰쳐나온 모습이었죠. 다들 인원 체크해. 반장들은 출석부 확인하고.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학교 건물에서는 이제 3층까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민지 봤어? 2층 자율학습실에 있었는데.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가방도 있고.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지는 서진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였죠. 자율학습실은 화학실과 너무 가까웠어요. 불이 그쪽으로 번졌다면. 선생님, 저 다시 들어가 봐야겠어요. 민지가 아직 안에 있어요. 서진이 담임 선생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소방대원들이 곧 도착할 거야. 그들이 찾을 거야.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민지가 위험에 처했다면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담임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학교 건물 쪽으로 달렸어요. 서진아, 돌아와. 선생님의 외침이 들렸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소방관 2명이 장비를 챙겨 들어가려는 참이었어요. 서진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제 친구가 아직 안에 있어요. 2층 자율학습실이에요. 소방관 중 한 명이 서진을 바라보았죠. 우리가 확인할게요. 학생은 밖에서 기다려요. 서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소방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진은 입구에서 불안하게 서성였죠. 연기가 건물 밖으로까지 새어나와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른 쪽 입구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서진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민지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것은 다른 학생들이었죠. 기숙사에 살던 3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혹시 민지 못 봤어? 서진이 물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서진을 점점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불길은 3층까지 번져 창문으로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방차는 도착했지만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죠. 제발, 민지야. 어디 있는 거야?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운동장으로 가. 하지만 민지가 선생님들이 확인 중이야. 내가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 돼. 교감 선생님은 서진을 운동장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은 여전히 학교 건물을 향해 있었죠. 그때 서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영수 아저씨가 2층 창문을 깨고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밖으로 튀었고 김영수는 망설임 없이 자율학습실로 뛰어들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서진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뿌리기 시작했지만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정문을 열어주기만 하던 김영수 아저씨가 지금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민지는 아직 안에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2층 창문에서 2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김영수 아저씨가 민지를 부축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의식이 없는 듯 축 처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김영수 아저씨는 그의 얼굴과 팔에는 이미 그을음과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기, 서진이 외쳤어요.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재빨리 사다리를 2층 창문까지 뻗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는 민지를 소방관에게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민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 친구 괜찮은 거야? 숨은 쉬고 있는 거지? 구급차는 왔어?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해 있을 때 김영수 아저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방관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영수는 자율학습실 깊숙이 다시 들어가 버렸죠.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구급대원들이 민지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을 거야, 서진아. 담임 선생님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지는 기도가 열려 있어.
산소만 잘 공급되면 곧 의식이 돌아올 거야. 그때 갑자기 건물 내부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죠. 3층 화학실 쪽에서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화학약품들이 폭발한 것이었어요. 아저씨가 아직 안에 있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소방관 대장이 무전을 통해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3층 상황 보고해. 건물 구조 안전한가? 무전기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대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지금 안에 있는 사람 있나? 네, 경비원 한 명이 아직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 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당장 철수 명령 내려. 추가 폭발 위험 있어.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를 그냥 둘 수 없어요. 하지만 소방관 대장은 단호했어요. 건물 구조가 위험해. 우리 대원들도 철수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김영수 아저씨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1층 비상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팔에는 2명의 학생들이 안겨 있었죠. 한 명은 기숙사에 살던 1학년 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진의 같은 반 친구 윤호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김영수 아저씨가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연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쉰 소리였습니다. 구급대원들과 소방관들이 달려가 학생들을 받아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의 얼굴은 이제 그을음과 땀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교복 상의는 불에 그을려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어요. 아저씨, 이제 나오세요. 더 위험해져요. 소방관이 외쳤지만 김영수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더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 아저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의무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소문처럼 김영수 아저씨가 정말 군인 출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무언가 강한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직감적으로 느꼈죠. 불길은 계속해서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의 물줄기도 계속됐지만 화재는 쉽게 진압되지 않았어요. 서진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아저씨, 무사히 나와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폭발음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2층 자율학습실 쪽이었습니다. 불꽃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유리창들이 파편으로 흩어져 날아갔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층의 한쪽 벽이 무너지며 엄청난 소리를 냈어요.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김영수 아저씨, 서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화재와 무너지는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소방관들은 건물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학생들을 더 멀리 대피시켰어요. 구급대원들은 민지와 다른 부상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죠. 서진은 담임 선생님 옆에 서서 불타는 학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매일 공부하던 교실,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식당,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수 아저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화재는 마침내 진압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의 2층과 3층은 거의 전소되었고 1층도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죠.
소방관들은 건물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대체 숙소로 이동했지만 서진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김영수 아저씨 소식은 없나요? 서진이 지나가는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소방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수색 중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불길은 이제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서진아, 너도 이제 가자. 너무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기다릴래요. 그때였습니다. 소방관 몇 명이 건물에서 누군가를 부축하여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였어요. 그는 걸을 수는 있었지만 한쪽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그의 몸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진이 달려갔어요. 김영수 아저씨는 서진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진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괜찮니? 김영수 아저씨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다 구조됐어요. 민지도 윤호도 모두 병원에 있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대요. 김영수 아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방관들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들것에 그를 눕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김영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요. 아저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서진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아, 너도 같이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넌 연기를 마셨을 테니 검사를 받아야 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아저씨가 타고 간 구급차와는 다른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서진은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민지가 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서진아. 민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었어요. 괜찮아? 너무 걱정했어. 서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공부하다가 졸았는데 갑자기 연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은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 맞다. 그 경비 아저씨. 그분이 날 업고 창문까지 데려갔어. 서진아, 그분 괜찮아? 서진은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가 어떻게 불길 속에 뛰어들어 민지와 다른 학생들을 구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동시에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민지야, 괜찮니?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진과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구나. 김영수 선생님. 아니, 김영수 대위에 대해서. 서진은 놀라서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대위요? 그래. 김영수 선생님은 전에 특전사 출신 구조대원이었단다. 10년 전 서울 강남의 대형 백화점 화재 사건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었어.
서진과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렸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마지막 구조 작업 중 김대위는 한 어린 소년을 구하지 못했어. 그 소년은 그의 아들이었단다. 병실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김영수 아저씨의 무뚝뚝함, 항상 혼자 있으려는 모습, 그리고 오늘 밤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이유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화재 소식은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김영수 아저씨의 영웅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관심을 피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서진은 매일 병원에 들러 김영수 아저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있어 면회가 제한되었지만 사흘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서진이 처음 병실을 방문했을 때 김영수 아저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과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거나 무표정하지 않았어요. 서진아, 앉으렴. 김영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다들 괜찮니? 김영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민지도 벌써 퇴원했고요. 다들 아저씨 덕분에 무사해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이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아저씨, 교장 선생님께 들었어요. 아저씨가 예전에 구조대원이셨다고. 김영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랬었지. 오래전 얘기야.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저씨, 아들 얘기도 들었어요. 김영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라고 했어. 내 아들. 그 애도 올해면 너희 또래였을 거야. 서진은 김영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저씨가 우리 학교에 오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항상 무뚝뚝하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셔서. 김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어. 특히 너희들처럼 어린 학생들과는. 민우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런데 왜 학교에 오신 거예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어쩌면 속죄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내가 구하지 못한 내 아들 대신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지도.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김영수 아저씨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가 퇴원하는 날이었죠. 깁스와 붕대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영수 아저씨를 위해 모두가 병원 앞에 모였어요. 김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웅. 학생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수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감동의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학교의 수호자였고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님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학생들이 함께 쓴 편지를 들고 있었죠. 김영수 아저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학교에 혼자 남아있을 때마다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인지.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을 때 아저씨만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아저씨는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영웅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김영수 아저씨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서진이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김영수 아저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줘서.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김영수 아저씨가 구한 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학생들이 김영수 아저씨를 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게 해준 것이죠. 3개월이 지난 후 상록고등학교는 복구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모두 새롭게 지어졌고 더 안전한 시설들이 갖춰졌어요. 학생들은 임시교사에서 본래의 학교 건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오늘은 서진이 속한 3학년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단상에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김영수 아저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김영수 아저씨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를 안전교육 담당 선생님으로 정식 채용했죠. 이제 그는 학생들에게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졸업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교장인 제가 연설을 하는 대신 한 학생이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며 들었죠. 영웅은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웅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서진은 잠시 김영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우리는 영웅과 함께한 3년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맞이하고 매일 밤 우리를 배웅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던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품은 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강당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많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지난해 겨울 우리 학교에 불이 났을 때 그분은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셨죠. 그때 저는 진정한 영웅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웅은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죠.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김영수 선생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안전 수칙만이 아닙니다. 용기, 희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떠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들을 마음에 담아가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강하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죠. 김영수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뚝뚝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사랑이 가득했죠. 김영수 아저씨는 서진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내가 내게 새 삶을 알려줬어. 졸업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도 부모님과 함께 교문을 나서려 할 때 뒤에서 김영수 아저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가나? 김영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 이제 정말 졸업이네요. 김영수 아저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든 학교에 놀러와. 내가 문 열어줄게.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올게요. 김영수 아저씨는 손을 흔들고 학교 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문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죠. 맑은 하늘에는 흰 구름 몇 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잃은 아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 민우는 이제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김영수 아저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미소였죠. 서진은 걸어가는 김영수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웅이 되겠다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겠다고 말이죠. 학교의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졸업의 종소리였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종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가 보여준 삶의 교훈을 가슴에 안고 서진은 밝은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어요.